먼저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영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용 의원입니다. 한국에서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19,362명으로 전년 2월보다 3.3% 줄어들면서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로 2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년도 합계 출산율은 0.72명,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7명 선이 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으로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지적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말합니다. 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의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제와 고금리 고물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과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 사업 때문에 아이를 낳고 살기가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역대 최대인 70만 명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약 2,601만 명, 비수도권 인구는 약 2,531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약 70만 명 더 많습니다. 인구가 점점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인구의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지방이 소멸하게 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1,700여 개 가운데 약 75%가 수도권에 포진해 있고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지방의 인력, 인구가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분단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 격차와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잘 대변해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출은 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지역 인구의 유출로 생산 연령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지역의 인적 역량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생산성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면서 침체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본 구정 질문을 통해 지방 소멸 위험을 해소하고 우리 구의 인구 성장과 사회적 경제적 활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2만 명 동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대전 동구는 그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인구가 21만 6천 명입니다. 이 중에 생산 연령 인구는 올해 기준으로 약 14만 8천 명이고 2000년도와 대비해서 약 21%가 감소됐습니다. 특히나 20대, 30대 청년 수는 올해 기준으로 약 5만 2천 명이고 2000년도와 대비해서 약 44%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생산 연령 인구와 20대, 30대 청년 세대가 계속 감소되면서 인구 활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에서의 결혼과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출생과 사망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자연 인구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동구의 발전,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지방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그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동구의 인구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 추진 계획과 그리고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는 일자리, 육아, 돌봄, 의료, 교육, 복지와 같은 그 정주 여건, 지역의 매력과 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매력을 증가시키면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주 여건 개선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실효성 있는 정책 사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정정호 의원님께서 지방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구 정책 그리고 또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특히 저출산 심화로 또 이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구 인구 정책 추진 계획 및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5개 전략, 15개 과제, 77개 사업을 담은 제2차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2024년도에 좀 수립하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전략별 대표 추진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촘촘한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또 과학문화체험 운영,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 또 어린이 청소년원 도서관 건립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유입을 위해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동 청년마을, 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또 청년 나눔 등장고, 일명 동구 식도락, 또 삼정지구 산업단지 조성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경로당 4개소를 또 신축을 했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치매안심 센터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구민 안심기가 보안관을 좀 확대 추진하고 있고 역시 구민 안전보험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장르 음악 공연장 그리고 이번 주말에 개장 예정인 주말시장 야시장 축제 그리고 대청호 일원의 장미원 조성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동구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5개 대학이 좀 위치하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대학생과 또 청년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지역으로 청년 측을 위한 그런 청년 자원을 활용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천원의 아침밥을 작년에 좀 지원했고요. 또 청년 과학 파티 이런 사업이 지난해 큰 인기를 좀 끌었다고 좀 자평을 하고 있고요. 또 2월에 선보인 청년 나눔 냉장고 사업도 잘 좀 정착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좀 받아서 초등학생 대상 글로벌 캠프를 좀 준비하고 있고 관악 실무 협의를 통해서 대학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좀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 천혜 자연환경 대청호를 활용한 대청호 웨딩 사진 촬영 지원 사업, 장미원 조성, 대청호 자연생태관 스마트화 사업 등 우리 구만의 특화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보충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특화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장미정원 사업을 2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우리 구가 지금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생활인구 정책을 좀 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동구의 생활인구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좀 통계 수치는 저희가 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예. 아마 일부 충남의 그 시군에서는 그 정확한 생활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그에 대한 아마 통계도 아마 잡아서 군정이나 아마 시장에 활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은 생활 인구를 파악한 그런 수치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구의 인구 소멸, 그러니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제2차 대전시 동구 인구정책위원회 기본계획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내용에 생활인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어떤 검토나 분석이 있고 난 다음에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내용이 통계가 지금 파악은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마 저희 지금 동구에서는 생활인구라는 거를 좀 개념은 도입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이나 다른 전남, 전북까지 이렇게 좀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좀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는 달리 저희가 느끼는 체감 정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 생활인구에 대한 그런 개념을 구체화하는 거는 조금은 저희가 지금 체감을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7개 지역을 보니까요. 생활 인구에 대해서 조사한 7개 지역을 보니까 이 관광 쪽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충북 단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에 대비해서 한 8배 정도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뭐 최소 경남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생활 인구 정책을 할 건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인구가 저희가 현재는 좀 개념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저희도 언젠가는 좀 말씀하신 단양이라든지 거창 또 충남의 시군처럼 인구 소멸에 대한 쓰나미가 곧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만간 이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뭐랄까요 좀 개념 정립할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라 이제 구정 전반에 대한 그런 정책도 사전적으로 미리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행안부에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전시로부터 우리 구가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 구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청장님?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청장님. 여기 공문 내용 보시면 대전시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동계획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전시 포함해서 우리 동구도 아니겠죠. 근데 이 안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계획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금 정책을 한단 말이죠. 저는 사실 이 생활인구가 실질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아니고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이 이 정책이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소멸 위기를 벗어나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적용 대상도 아닌데 이 생활 인구 유입하겠다고 장미원, 그러니까 공원이죠. 장미공원 조성 사업이 이렇게 신규로 추가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2차 대전 광역시 동구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아닙니다. 여기 안에 장미정원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10만 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거죠.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데요. 그 10만 평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걸 좀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한 6만 평 정도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평 정도. 6만 평이요? 네. 6만 평. 작년 5월입니다. 구청에서 시청으로 대청호 수변공원 장미원 조성에 대한 이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건의인데 건의서와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10만 평인데 지금 현재 6만 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예산이 1,000억 원이더라고요. 일단 이 검토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제가 언론 보도 내용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올해 3월인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시장님, 시주도 동구 장미공원 조성사업 추진 10만 평 규모로 추진 중인 장미 조성 사업을 시가 주도해 나갈 방침. 그리고 동구청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리고 관광객을 불러오는 장미공원 동구와 협력을 빠르게 진척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만 평 규모, 물론 6만 평이지만 지금 계획은 26년까지가 1차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억 정도 들여서. 그리고 26년부터 그 이후로 2차 확대를 해서 한 9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기사를 보면 이 26년도에 사실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앞당기는 노력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강의 로드맵을 좀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1단계로 올해 년도는 시범 사업으로 좀 하고 그걸 올해 하고 내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준비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좀 반영하는 문제, 또 도시계획 시설에 결정하는 문제, 또 중투 심사하는 문제 등 이런 거를 좀 할 계획이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은 이제 25년도에서 26년도에까지 걸쳐서 한 150억 정도, 보상비가 한 42억, 조성비가 한 108억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추정치가 한 415억 정도가 좀 들어갑니다. 애초는 저희가 1,000억 정도는 돼야지만 10만 평으로 기준했을 경우에 1,000억 정도가 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해서 조금 좀 넓게 좀 잡아서 제가 좀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좀 초기 검토 단계에서 규모를 좀 줄이자, 그리고 사업비도 한 400억 정도로 좀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일종의 이제 로드맵, 큰 그림을 좀 이제 말씀하신 거고 자세한 거는 아마 일부 좀 미세한 건 아마 조정이 좀 필요하는데요. 저희가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자체가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구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아마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시에서 조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구하고 협의를 하고 나중에 장미 이 축제라든지 구체적인 운영은 이제 구로 이관하겠다라는 게 아마 기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인구 성장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예. 거거든요. 얼마나 증가할 거라고?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은 이 생활 인구의 개념을 약간 좀 관광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기대 효과 중에 그게 있겠죠.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이 하나의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거를 좀 채택을 한 거고요. 장비 정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 계획에 들어갔지만은 어느 한 분야에 걸쳐 있지 않고 관광, 교육, 뭐 주거 전 분야에 걸쳐서 사실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장미 정원은 외부 인구, 외부 인원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장미 공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기대는 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지 사전에 검토 분석을 일단 해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글쎄요, 그런 데이터를 요구하시면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과연 그게 꼭 필요한 건지, 물론 이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나 또 시에서 심사는 하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하는 부분은 저는 이거는 일종의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구청장의 결정 사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청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그거는 마치 역대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할 때 심사를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통치행위로 좀 놔두고 또 정책 결정의 부분은 정책 결정의 부분으로 좀 놔두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구청장의 좀 결정 사항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게 하는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또 준비가 좀 부족한 거는 또 시나 또 우리 구에서 충분하게 중투 심사, 심사를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실제로 그 관광 사업에 투자한 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연평군 같은 경우에요. 여기가 인구 감소 지역인데 인구 증감 추이를 분석해 보면은 결국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관광 사업이. 그래서 이 정주 여건이 개선이 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물론 관광객 유입도 뭐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우리 대전 동구 여건에 맞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좀 더 최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렸던 맞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 동구에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하죠. 뭐 세계 뭐 최장거리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해서 유명하고 축제나 마라톤 행사도 있고 또 관광객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 인구가 우리 증가되고 있습니까? 현재 청장님은 생활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관광 자원이 있다고 해서 생활 인구하고 늘어나는 거하고는 뭐랄까요, 그 인과관계랄까요? 이게 사실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관광 자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면은 그게 생활 인구라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벚꽃이라는 게 단지 지나가면서 조망하고 그런 정도 수준이고 또 아시면은 대청호 주변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 마땅하게 지금 식당이라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놀고 먹고 좀 즐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던 관광 자원하고는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벚꽃 축제를 해서 그 낙수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적어도 대청동이라든지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지만은 다른 지역의 관광 자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벚꽃나무 덕분에 축제도 하고 있고 여러 행사들이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관광객도 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생활인구 이제 관광지 활성화하면서 생활인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또 있을 수도 없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을 이제 해보면 벚꽃 축제나 어떤 행사, 마라톤 이런 행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류하는 인구, 그러니까 체류 인구는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광객은 매년 동일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등록 인구, 생활 인구에 있는 등록 인구는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인구수가 줄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생활 인구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장미정원 통해서 관광객이 더 추가로 유입이 된다. 뭐 시장님께서는 100만 명 뭐 관광객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또 체류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는 계속 등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 관광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역대 중앙정부도 그렇고 뭐 저희나 또 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마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평가하기는 너무 지금 인구가 지금 절박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도움이 좀 되면은 하나라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을 아마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지금 인구 유출 문제도 좀 심각하고 예. 자연 감소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류 인구보다 등록 인구에 관한 정책 사업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그게 거고요. 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이고 예. 생활 인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건이 좀 잘 맞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관광도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메인은 사실은 이제 등록 인구를 얼마나 좀 늘리는 게 그 주된 목표인데요. 이건 역시도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전체 볼륨을 좀 키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중앙정부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각 시도의 각 지자체 인구 정책은 땅 뺏어 먹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중앙 정부 또 중앙 정치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장미꽃 심는 사업이 진짜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그리고 결혼해야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출산율을 높여서 지역 소멸과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청장님. 그래서 저는 이 장미꽃 심기 그보다도 사실은 정주 여건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 이렇게 경감하는 거,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지금 예산이 약 29억 정도입니다.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주 환경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안전한 도시 조성,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친화 도시 조성하는 것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업 소요 예산이 한 3,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구가 왜 소멸하는지 그리고 지역이 왜 소멸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인구 정책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되는데 뭐 정치인들의 정책 결정으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요.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는 우리 동구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죠. 예, 예,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가 사실은 예.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각 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또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취임 의회에 이제 했는데 잘 사실 솔직히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위원회 중에서 그 기능을 뭐 사실상 상실하거나 유명무실한 데는 일몰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구정책위원회도 저희가 회의는 합니다만은 그 나오는 내용들이나 질적인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반복하기 뭐 이런 거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참 그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온 거는 사실 없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면면을 다시 한번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구정책위원회 제가 구성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청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뭐 우리 동구의회 의원도 있습니다. 근데 녹색어머니회 회장님, 변호사,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뭐 분과 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이게 실과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 전문가는 이제 중부대학교 교수님, 대전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두 분 계십니다. 저는 이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학교 박경숙 교수님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 이 대학생들이 현재 이 암담한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물었을 때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봤을 때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안 낳는 경우는 저출산 문제의 단 15%. 그리고 나머지 85%는 혼인을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그 대책을 결혼한 사람들, 그 15%에 해당되는 그분들에 집중을 하니까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상희 교수님 의견은 근본적인 문제는 왜 혼인율이 떨어지는가? 그러면 왜 혼인율이 떨어지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건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리고 취업이 늦어지면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면 집값이 비싸고, 그러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이를 낳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취업, 일자리 창출 정책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 대학과 좀 산업계가 협력해서 지역 산업 특성에 적합한 그런 사업들도 발굴하고, 그 전공 분야 일자리 교육 훈련도 좀 하고,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요 사업비가 지금 2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진로 개발, 그리고 취업 교육을 하는 그런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요 사업비가 우리 구는 1월에서 12월까지가 한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비 100%.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사업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6억이 조금 안 됩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물론 400억 장미꽃 정원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예산들을 재분배해서 이러한 인구 성장에 필요한 사업들에 집중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 진단에 100% 공감하고 또 네.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뭐 일도 더하거나 뺄 것도 없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일자리 주거 문제가 핵심이라고 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많이 관심도 갖고 또 일부 좀 성과도 낸 것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특성이라는 게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대전도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1, 2, 3차 산업을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2차 산업이 매우 취약한 그런 왜곡된 그런 산업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더라도 연계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저희가 좀 해야 될 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관련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좀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제안도 해주시면은 필요한 부분에 더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등 이런 노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당사자입니다. 대전 동구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는 광역자치단체의 통계 시스템과 더불어 동구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활용하여 인구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맞춤형 인구 정책을 통해 대전 동구가 인구 성장을 이뤄낸 모범적인 지역으로 꼽힐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